안녕하세요. 잠실엑셀 김영석입니다. 3닥터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분들 모발 이식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발 이식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김종 원장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수술을 좀 권해드리는지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좀 응대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이제 제목이 이제 저희가 타이틀은 이런 분들 모발 이식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오히려 질문식으로 이런 분들 모발 이식 해도 되나요라고 여쭤봤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영석 원장님께서는 사실 수술도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시고 치료 쪽도 집중도 하고 계시니까 정말 모든 걸 섭렵하고 계실 텐데 저는 사실 이제 수술 쪽으로 좀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케이스는 모발 이식 하면 기대치가 높은 분들 본인의 기대치는 무엇이냐? 수술 전과 비교를 해서 심었을 때 주변 머리 훼손 없이 이식머리 생착률이 좋다면 성공. 그 밀도가 탈모가 전혀 없는 뒷머리보다도 좋다면 대성공. 기대치는요, 자기의 재료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사진 갖고 오지 마시고 나의 옛날 사진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간혹 특히 이제 가발 쓰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이제 다들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본인은 가발 쓴 모습을 상상을 하세요. 근데 맞아요. 이건 뭐 어느 선생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가발의 어떤 그 밀도나 굵기를 그 이식으로 구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나는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막 두 번, 세 번 이미 다 받았는데 또 수술이 가능할까? 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재수술 많이 하고 하니까 5번째 수술 하시려고 하는 분도 오시고 보통 2-3번은 많거든요. 근데 1차 수술이 무엇으로 했느냐를 보면 한국 분들은 압도적으로 비절개를 원하시니까 1차 수술을 비절개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과서상에 의하면 서양 분들은 자기의 모낭의 50%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동양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반은 그런 비절개로 뽑아도 될까 했는데 우리나라 국내 그 모발 이식 학회에서 경북대 김정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머리카락 개수가 현저하게 적으니 40% 정도까지가 적당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논리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정말 50% 이상 뽑은 것 같아요. 머리를 길러도 뒤가 가려지지 않을 만큼 휑해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럼 과연 수술이 불가하겠느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절개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또 뭐 이전에 절개로 했느냐, 비절개로 했느냐, 또 그 당시에 면모를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재수술 여부는 가능하고 또 요즘은 뭐 수염 이식이나 그런 채무 이식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두부 자체의 양이 좀 부족하다면 또 다른 신체 털을 이용해서 이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수술 더 안 돼.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 그 선생님들한테 정확한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그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보는 게 후두부 상태가 선생님 좀 보셨을 때 후두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다 좀 이런 케이스 좀 있으셨을까요? 있죠. 네네. 예를 들면은 탈모랑 별개로 피부 자체가 선천적으로 안 네네. 좋으신 분 있잖아요. 혹은 사실은 선천적으로 어떤 염증기를 떠나서 너무 가늘다, 너무 개수가 적다라는 부분도 사실 후부 상태가 매우 안 좋은 분들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안 된다라기보단 어렵다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염증이 심하다 그러면 선 조치로 염증기를 줄이기 위해서 뭐 주사줄을 받는 거나 혹은 항생제를 복용을 해서 염증을 컨트롤한 다음에 수술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후두부 상태가 만약에 머리카락 개수와 굵기에 문제가 있다면 절개와 비절개를 복합으로 채취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절개 또 비절개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여러 가지 혼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두피 질환도 많이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니까 그 후두부에 또 원형 탈모증이 크게 있거나 좀 있는 그 저희가 채취하는 부위에 같이 원형 탈모증이 같이 이게 돼 있다면 그분은 좀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원형 탈모증이 다 호전된 다음에 또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수술해드리지 사실 안 하는 방향으로는 아니거든요. 네 번째 질문이 10대이거나 20대 초반,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들을 또 이게 수술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다 빠지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떠세요? 선생님 환자분들 중에 조금 나이가 어린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어떠한 잘못된 선입견 인식이 생긴 이유는 우리 스승님들 레벨의 1세대 모발 이식 하시던 선생님들께서
면접은 대머리만 하셔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모발 이식 수술은 어떻게 보면 미용 성형이기 때문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또 탈모 초기를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너무 컴플렉스 스트레스면 그렇죠. 사실 이식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할 수가 그럼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찍 한다고 해서 뭐 연령대 이런 것들은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수술할 상태에서는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고 진짜 안 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또 노력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발 이식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일단 저희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한번 진료를 정확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